잘 지내고 있죠? 따뜻한 목소리가 필요할 땐 지태주 라디오와 함께해요. 저는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귀티나는 사람들이 귀티나게 말하는 방법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귀티에 대해서는 한번 방송을 진행했었어요.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부분은 귀티와 부티의 차이점이었는데요. 귀티는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태인데 반해서 부티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느껴지는 태입니다. 즉, 귀티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닐 수 있고요. 부티는 나는데 귀티는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 귀티 영상이 무려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귀티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요. 더 자주 귀티나는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뭐랄까, 저도 덩달아 상승하는 기류에 올라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기분은 비행기를 타고 그들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그 잠깐 동안 저는 확신했죠. 귀티나는 사람들의 세계는 참 아름답구나 하고요. 한마디로 그 순간 저는 그들에게 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기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타인을 자기 세계로 초대하는 듯한 그런 세련되고 우아한 말하기 방법을 저도 배워보고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이 귀티나게 말하는 방법 3가지 같이 살펴볼까요?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 중이며 이 영상은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이 귀티나게 말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칭찬하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식상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죠. 칭찬의 기술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칭찬에도 농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귀티나는 사람들은요. 칭찬의 농도를 찻잎처럼 우려낼 줄 알아요. 그렇게 깊은 칭찬을 받은 사람은 며칠, 아니 때에 따라서는 몇 달 동안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 말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누군가의 일상에 그런 귀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능력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귀티나는 사람들의 칭찬법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간단해요. 첫째, 대화의 상대를 유심히 살펴본다. 둘째, 칭찬의 요소를 정확히 포착한다. 셋째, 표현은 애매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첫째와 둘째는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 부연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중요한 건 셋째죠. 표현은 애매모호하지 않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다. 곧바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딥브라운 컬러인가? 잘 어울린다. 이 말을 직접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한테 칭찬해주네? 고맙다. 정도의 기분이 들겠죠. 하지만 예의상하는 인사치레라는 기분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칭찬할까요? 와, 머리 색깔 예쁘게 물들였네? 짙은 밤색인가? 정수리가 밤톨같이 아기자기하다. 따뜻하고 분위기 있어 보여. 어때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말맛이 나죠? 실제로 이 말을 듣는 사람은요. 금방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인상이 된다거나 또는 따뜻한 눈빛을 내품게 돼요. 이렇듯 말이라는 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느껴도 적절한 말과 표현이 없이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외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만의 모국어인 한국어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죠. 이를테면 헤어스타일은 머리의 모양을 총칭하는 영어인데요. 귀티나는 사람은 그렇게 범위가 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색깔만 해도 영어권에서는 yellow라는 표현만 있지만 우리말에는 노랗다,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샛노랗다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정교한 표현들이 많잖아요. 귀티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끝에 느껴질 것 같은 아주 감각적인 표현부터 짙은 갈색을 밤이라는
구체적인 형상과 연결시키는 유려한 비유까지 말하는 사람의 애정과 상상력이 느껴지는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선뜻 다가갈 거예요. 귀티나는 사람들이 귀티나게 말하는 방법, 그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대화는요. 내가 있고 당신이 있어요.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이 거기 있는, 서로가 여기와 저기에 있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한 발씩 조심스럽게, 때로는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진짜 대화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화는 동등한 감각에서부터 시작하겠죠? 대화 도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보다는 위야 라는 느낌을 주면 진짜 대화는 곧바로 끝나버리죠. 그때부터는 어때요? 거칠해적인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런 대화가 얼마나 공허한지는 다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를테면 대화 중에 영어식 표현을 계속 섞어서 쓰는 분들 있죠? 나는 랑데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를 좋아해. 박대리, 오늘 발표하기 전에 키 비주얼 꼭 체크해. 여기 이 가게에서 추천할 만한 플래그십이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지만요. 저처럼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럴 때 동공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국이고 쉬운 우리말이 있잖아요. 나는 나른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를 좋아해. 박대리, 오늘 발표하기 전에 핵심 장면 꼭 확인해. 여기 이 가게에서 추천할 만한 대표 상품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말 표현을 쓰면 아주 쉽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도 같아요. 글을 알지 못해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긴지도 몰랐는데도 억울하게 죽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였죠. 제가 만난 귀티나는 사람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대화에 임했어요. 내가 쓰는 말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와 동등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귀티나는 사람들의 이런 대화법이야말로 상대와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법 아닐까요? 귀티나는 사람들이 귀티나게 말하는 방법 그 세 번째는요. 바로 올바른 존댓말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존댓말 표현이요. 잘 사용하면 정말 근사해 보이는데 잘 못 사용하면 조금 빈약해 보이는 그런 양날의 검 같아요. 저의 평소 말버릇을 한번 돌이켜봐도 존댓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던데 귀티나는 사람들은요. 그 헷갈리는 존댓말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품격 있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요. 귀티나는 사람들처럼 올바른 존댓말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간접 존대라는 개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간접 존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때에 사용하냐면요. 듣고 있는 사람을 높여야 할 때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팀장님이나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그분들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인물이나 사물 또는 신체 일부에 존대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요. 사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손이 참 고우시네요. 네,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간접 존대입니다. 눈, 코, 입, 손은 정확하게 그분들 신체 일부니까요. 둘째, 긴 치마가 참 잘 어울리세요. 이것도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분들의 소유물, 그러니까 반지, 넥타이, 옷에도 간접 존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긴 치마가 참 예쁘세요는 어떨까요? 네, 이것도 올바른 표현이에요. 다만 전자는요. 긴 치마를 입은 당신을 칭찬하는 말이고요. 후자는 당신이 입은 긴 치마를 칭찬하는 말이에요. 이 미세한 차이를 알고 전하면 상대에게 가닿는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셋째, 커피 나오셨습니다. 요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커피나 치킨, 피자 같은 음식은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일 예정이라 해도 우리와 밀접한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최대한 쉽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부디 잘 전달되어서 우리 애청자님들의 귀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귀티나는 사람들이 귀티나게 말하는 방법 3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둘째, 언어의 눈높이 맞추기.
셋째, 올바른 존댓말 사용하기.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제가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애청자님들의 일상에 조금씩 녹여본다면 어느 순간부터 애청자님들의 머리, 어깨, 무릎발에 뷰티가 줄줄 흐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이지원이었고요. 여기는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곳 지태주 라디오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문 걸어드릴게요. 지태주 라디오 애청자님들, 오늘도 우리는 잘 해낼 거예요. 안녕!